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라이 프랜차이즈 오너 박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SMP 시간입니다. 시스템 마케팅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진행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마 묻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참조하셔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또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느낀 것, 깨달은 것, 그러면서 또 제 결과가 나왔던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제는 컨택과 양육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 컨택이라고 하는 건 이 정보를 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기까지 우리가 후속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컨택이 중요합니까?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시나 제 대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컨택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로우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팔로우업입니다. 이 팔로우업은 준비가 된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팔로우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컨택은 내가 아는 사람을 주로 컨택해도 되는 사업이 우리 사업이다 보니까 내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팔로우업은 내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팔로우업은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이 속에는 여러분의 열정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거고요. 기술적인 거라든가 약간의 방법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오늘 보통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웜 컨택이냐 콜드 컨택이냐 이렇게 나눠지지만 오늘은 그렇게 제가 컨택의 컨셉을 잡지 않을 거고요. 이 비즈니스를 모르는 초보자 컨택이냐 아니면 경험을 했던 유경험자 컨택이냐를 가지고 제가 컨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유경험자 시대라 그래서 좀 경험을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유통 네트워크의 유통 제품을 먹어봤거나 먹고 있거나 해봤거나 하고 있거나 넷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 유경험자 시대 고로 나중에 통일이 되겠죠. 어디로 통일이 될까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니시티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씨앗을 뿌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여러분의 양분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감사를 주면서 이제 나중에 열매로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컨택을 하기 이전에 초보자 컨택과 제가 유경험자 컨택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컨택을 하기 이전에 컨택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 왜 똑같은 사람에게 정보를 줍니다. 근데 왜 A가 정보를 줄 때와 B가 정보를 줄 때 느낌이 다를까요? 컨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퇴치하셔야 될 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애시당초 이제 없애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누군가한테 정보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기도 전에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야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안 먹어주면 어떡하나, 얘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얘가 나를 다단계 한다고 비난하면 어떡하나,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컨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럼 무엇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지식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지식이 뭘까요? 저희 사업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업을 아시면 돼요. 제가 지식과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인 능력을 요구했다면 저는 이 사업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과 능력은 일반적인 지식과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니시티 지식만 아시면 되는 거죠. 유니시티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니시티를 물었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QI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팅이 되겠죠. 왜 미팅 속에 있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팅 속에는 O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처럼 하는 SMP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업 설명에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들어라. 적어도 2번 이상 들어라. 그리고 100번이 될 때까지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 들어서 아는 것 같죠. 아는 만큼 아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열립니까? 머리로 맴맴 돌면서 잘 열리지 않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듣는 게 말입니다. 말이든 상대가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한다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상대가 알아듣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죠. 근데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기승전결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100번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기승전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을 어떻게 빨리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니시티 지식을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100번을 듣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100번 듣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무려 2년이 걸립니다. 자, 일주일에 2번을 들으면 얼마 걸립니까? 1년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닥치는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에 닥치는 대로 듣게 되시면 100번 듣는데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6개월 안에 벌써 프로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QI가 뭡니까? 이 사업을 소개하는 게 바로 QI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소개할 때 어떻게 알리셔야 돼요? 당당하게 알리셔야 되죠. 근데 모르고 가서 전달하니까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죠. 다단계전하면 한마디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 빨갛게 해서 돌아서면서 상처받아서 그냥 끝납니까? 집에 가서 3일 밤낮 끙끙 앓으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되는 사업이야 안 되는 사업이야. 나하고는 맞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요? 내공이 쌓이지 않았어요. 내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사고 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들이 사고 치워놓은 거 내가 수습하시면 이 사업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더라. 사업 설명에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제가 유경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진병이죠. 아주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안다병이라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심각한 병도 있습니다. 싹 다 안다병. 다 아니까 강의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3번 들으면 다 안다 그래요. 그리고 밖으로 뭐하러 다닙니까? 사람 잡으러 다닙니다. 가서 뭐만 풉니까? 회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마케팅 풀고 있습니다. 마케팅 갖고 사람을 뭐 하고 있습니까? 꼬실레이션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정직한 사업이고 꼬실레이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만 가지고 컨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마케팅만 가지고 컨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보고 들어와서 돈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이 사업의 가치를 전달하셔야 돼요. 진정한 가치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더라? 물론 돈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항상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오지만 가치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경험작은 이 사업의 초심작은 반드시 사업 설명을 몇 번까지요? 100번까지는 멈추지 않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들을수록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리더분들의 강의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시면 도처가 스승입니다. 배우지 아니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보자를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설명에 결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들어오시고 자, S&P는 뭐예요? 아까 제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서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꼭 S&P가 이루어지죠. 타인의 경험을 내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을 보고 깨치렸다고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가져가시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시행착오 겪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돌고 돌아 시행착오를 꼭 겪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한테 얘기해 줍니다.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 파트너 역시 어떻습니까? 시행착오를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착오 겪을 걸 미리 알고 있죠. 그래서 시행착오 겪을 동안 외롭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초기 3개월에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곳이 따뜻하고 엄마 품속 같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3개월 진행되다 보니까 감을 잡게 되죠.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집에 가라고 떠밀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등 떠밀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마음을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지시하고 질책하고 또 제가 명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말아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때가 되면 깨닫고 깨달으면서 스스로가 알아서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까지는 뭐예요? 스폰서는 안내자 역할만 착실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되겠죠. 이 제품도 제발 빨리 프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품과 처음에 제품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품 컨셉을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다 무엇을 공부하셔야 돼요? 호전반을 공부하셔야 되죠.
사업은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짧게 했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호전 반응과 제품 컨셉을 잡는데도 1년을 진행하셨는데도 지금도 전화 오시는 분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이럴 때는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등에 가려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속 그런 걸로 상담을 하면 사업적인 상담을 하기도 바쁜데 뭐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 관리 제품 컨셉 호전 반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업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진정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한다면 빨리 프로가 되세요. 적어도 3개월 안에 모든 걸 마스터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냐고. 저는 처음에 초기 3개월 절대로 빠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늦었습니다. 늦었을 때 저는 뭐 했느냐?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했습니까? 유니시티를 알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사업 설명에 빠지지 않았고 제품 컨셉 잡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품의 CD가 2개가 나와 있었어요. 그걸 마르고 닳도록 달달달 애우다시피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의사소리 들을 정도로 저는 컨셉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호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치유의 과정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못 참으시겠다면 논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못 참겠다 그러면 조금 양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컨셉을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분은 저를 신뢰하고 믿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폰서한테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시라고요? 바로 프로가 되시라고요. 지식을 쌓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제품 컨셉과 호전 반응은 3개월 안에 모든 걸 마스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준비도 되지 않고 누구한테가 컨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예요? 사고 치는 거죠. 기본적인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미팅을 통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CD와 책이 있겠죠. 비즈니스 핸드북은 여러분이 마르고 닳도록 또 보셔야 됩니다. 달달달달 너덜너덜할 때까지 비즈니스 핸드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이 바이오스 라이프 제품과 관련된 아니면 컨택용에 관련된 책은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 CD도 여러 가지 CD가 나와 있죠. 동기부여 CD부터 시작해서 제품 컨셉 잡는 거, 사업 설명, 프랜차이즈, 인스토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충분히 지식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꼭 지식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2번째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자,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은 이제 생각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부정의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긍정의 공장이 있습니다. 부정의 공장은 바로 실패의 공장이라고 하는 거죠. 긍정의 공장은 성공, 승리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벌써 이 성공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만나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해라고 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신념이 없는지. 신념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죠.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승리의 공장에 사인을 하시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니까 할 수 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괜찮고 회사가 괜찮고 제품이 아무리 괜찮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어주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컨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공장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패의 공장이 아니라 승리의 공장으로 바꾸시고 마음 안에 항상 긍정 모드, 항상 사인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은 나무, 흔들리지 않은 나무까지는 새가 앉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념을 가지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공격적으로 컨택을 합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자꾸 미루가 돼 있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바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는 싶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하면 참 잘할 건데, 걔가 하면 참 잘할 끼인데 이러면서 계속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보를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2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빨리 스스로가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네. 자, 2번째.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움을 없애라고 얘기를 했죠. 2번째. 자, 자기 훈련이죠. 네,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택하는 데 필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훈련은 왜 필요할까요? 성공적인 행동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기 훈련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네, 본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본능을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본인의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은 컨택하러 갔다가 싸우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컨트롤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훈련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자기 절제는요, 분노 조절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표정이 표가 나시면 안 돼요. 가끔은 제가 센터에 이렇게 와보면 파트너하고 지지고 볶았는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는지 얼굴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 표정 관리 하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큰 리더를 컨택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데 훈련이 바로 필요하더라. 자, 이 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는 겁니다. 그럼 자기 훈련이 돼요. 모든 게 매사가 감사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줄 거야. 그래서 제품은 먹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친구는 니나 많이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상처를 받게 되죠. 사람인지라.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함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하려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비로소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죠. 일기를 왜 썼습니까? 바로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건 내가 좀 잘못됐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격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성격은 바뀔까요?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격은 바뀝니까? 바로 인격은 바뀝니다. 뭘 통해서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파는 사업 같이 보이죠. 정말 잘 파는 사람이 사업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명단을 적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적어옵니까? 잘 팔 것 같은 사람이 1순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2순위가 뭡니까? 발 사이즈가 넓으신 분, 왕발 사이즈 있어요. 막 이런 분을 막 적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잘 파는 사람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많고 판매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에 많이 들어오시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교육 사업까지만 바로 인성 사업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어갑니다. 작은 성공은 아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성공은 인성을 쌓지 않으면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내가 좀 손해보면 내가 자꾸 손해보라는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져라, 좀 줘버려라, 좀 손해봐라. 왜 그래요? 손해를 보면 사람이 남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사람 비즈니스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 중에서 가장 힘든 공부, 마지막 공부가 바로 사람 공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공부를 다 하면 다 끝난 거다, 공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이 사업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정말 맞구나. 이건 사람 사업이구나. 사람 공부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훈련하셔야 돼요. 절대로 표정 관리 안 하시면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필드에 가서 소비자 전달하는데도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소비자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나중에 비즈니스 파트너 어떻게 감정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자기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컨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 그냥 준비가 아니죠. 앞에 철저하게가 들어가면 철저하게 준비할 것.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자, 우리 사회의 시작과 끝이 뭡니까? 바로 QI입니다. 자, 시작과 끝이 바로 QI입니다. 우리가 그 QI 책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10 minutes short plan이라고 보셨습니까? 무슨 플랜 하라고요? 무슨 QI? 10분 QI. 여러분들이 10분 QI 준비하셔야 되고요. 10분 QI의 프로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핵심은 바로 QI입니다. 소비자를 만나도 QI, 소개자를 만나도 QI, 사업자를 만나도 뭡니까? QI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은 QI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쉬워요. 제가 오죽하면 이것도 못하면 밥 먹지 마라. 아니, 밥 먹는 것보다 쉬운데 가끔은 먹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은 너무 쉬워요. 뭡니까? 똑같은 오늘 또 QI, 내일 또 QI, 모레도 또 QI 하고 있을 겁니다. A를 만나도 QI, B를 만나도 QI, C를 만나도 QI입니다. 뭐가 어렵지 않습니다. 유니시티가 왜 쉽습니까? 정답이 어디에 있더라? QI. 철저하게 뭘 준비하시라고요? QI 준비하셔야 돼요.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QI 하세요. QI 배우세요. 자, 이 QI는 10분과 30분과 1시간 반짜리가 있습니다. 길게 하면 1시간 반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 1시간 반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강의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자, 10분 QI를 합니다. 이 10분 QI에도 뭐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똑같은 QI를 하는데 핵심이 없이 10분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이 QI를 정말 진지하게 훈련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이 언어 속에 훈련과 연습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요? 사람은 능력을 키우는데 시끄럽게 키우시면 안 돼요. 남몰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남들이 없을 때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집에 사람이 없으면 베개 세워놓고 하십시오. 그러시죠? 하면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도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QI를 하시는데, 자, QI 핵심이 뭘까요? 자, 이 QI 핵심에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QI는 이런 거죠. 문제를 일으키면 돈을 씁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벌게 되죠. 이 해결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심혈관이죠. 이 심혈관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약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 엄청난 심혈관에 만약에 해결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걸 해결을 약이 못 해주는데 만약에 어떤 제품, 기가 막힌 제품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저는 강하게 멘트를 남깁니다. 상대는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바이오스 라이프 C를 얘기하면서 제가 회사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왜요? 10분 만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보상을 강하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소비자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심각한 문제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회니까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심혈관인데 이 심혈관은 예전은 성인병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병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 70%가 몸살을 알아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국민의 70%가 필요하더라.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몰라서 못 드시는 분과 알고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못 드시는 분 뭐 하시면 돼요? 네,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알고도 못 드셔. 그럼 이유를 알아야죠.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불신이어서 못 드시는 건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니즈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장님이 제가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럼 드십시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5대 의약제 수록된 것도 못 믿는다면 믿을 제품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믿습니까? 그럼 세상에 지구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는 어떻습니까?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나중에는 빤히만 안 쳐다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진짜 됩니까?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바로 QI입니다. QI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바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전 제시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의 강의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쇼드 플랜을 듣습니다. 근데 소름이 돋을 만큼 이런 사업이야? 이런 제품이었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라고 느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QI밖에 못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유니시티밖에 없어요. 제 친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박미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 심지어는 밥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지금 20살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해주려고 제가 부엌에 섰더니 엄마 됐어요. 지가 한대요. 그래도 내가 명절이니까 내가 해줄게. 밥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밥을 맛있게 해준다고 쌀을 불탔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네,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좀 느려 터졌습니다. 성격이 급하지를 못해. 만만디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속 터져 죽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니시티를 잘하네? 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잘하네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우면 그러겠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아예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을까요? 짜들이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우는 거 하나 정도는 잘했어요. 수학을 못해가지고 맨날 학교 가서 맨날 양가지 귀신 줄 알아요 제가. 맨날 수학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이 사업을 잘할까요? 왜 그랬습니까? QI 전문가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QI 잘하시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10분, 30분, 1시간 반. 여러분이 30분 QI가 홈미팅에서 잘 이루어지죠. 그러면 강사로서 연단에 섰을 때 절대 떨림이 없습니다. 왜요? 계속 했으니까. 제가 강사가 연단에 설 때 준비하지 않고 연단에 쓴다. 저는 이게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행위다. 많은 분들이 꿈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이 꿈을 갖게끔 해주셔야 되죠. 강사는. 그렇죠? 저도 남몰래 노력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저녁에 또 이런 강의를 해놓고 또 반성을 할 겁니다. 지는 잘하는 게 없으면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들을 것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셨죠?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컨택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억수로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이랬을 때 초보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자, 만나서 컨택을 합니다. 자, 컨택 보겠습니다. 자, 컨택. 이거는 뭐예요? 예, 초보자의 컨택입니다. 네, 초보자의 컨택. 자, 이 초보자 컨택은 뭘 할까요? 역시나 뭐 하라고요? 역시나 QI 하시면 돼요. 자, 역시나 QI를 하시는데 여기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QI의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바로 제품입니다. QI를 똑같이 하지만 회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뭐가 중요합니까? 제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제품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얘기할 땐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는 뭐예요? 열정에 끌림이 많습니다. 열정적인 QI를 하시되 제품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업의 체험이 기본인 거 아시죠? 내가 먹었던 체험담을 리얼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먹었던 체험담을.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이 소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경험이 없는 분을 만나러 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상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봅니까? 바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반드시 뭐예요?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판매 1위가 뭡니까? 바로 해독이죠.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체험은 아주 기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피 관리하셔야죠. C세트 기본입니다. 여자분들은 뭐까지요? 슬림까지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앞에 바이오스 라이프가 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체험을 하시고 공격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QI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데모 하셔야 되죠. 비교 실험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교 실험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오메가3나 비타민C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비교 실험이 워낙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 실험은 신비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죠. 숨이 넘어갑니다. 숨이 돌아오질 않아요. 생년에 못 보던 걸 봤으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죠.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I를 하실 때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데모를 보여줘서 그날 바로 제품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초창기 때 소비자를 만났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초보자 컨택은 소비자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소비자로 들어갔을 때 제가 있는 제품을 무조건 들고 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제 가방에 항상 들어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에다가 디톡스는 기본으로 들고 갑니다. 달랑달랑. 왜요? 디톡스는 다 필요하니까 남녀노소가 다 필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디톡스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제 가방 안에 오메가3 일반 제품과 저희 제품, 그다음에 스티로폴 딱 잘라서 그리고 QI 자료 딱 들어가고 그리고 항상 보여주고 디톡스를 먹어볼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그 제품을 놓고 옵니다. 꼭 드셔보시라고. 드셔보시고 내가 3일 뒤에 올 테니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이 팔로우업이죠. 다시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고 3일 뒤에 갔는데 아직도 안 먹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먹어볼 것을. 그리고 올 때 아예 전 뜯어버립니다. 그 비닐 있죠? 껍질에 비닐을 아예 뜯어서 거기다가 얌전하게 착실하게 쓰기까지 합니다. 먹는 방법을.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먹는 방법과 안에 적혀있는 먹는 방법이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적습니다. 1번 이러면서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생충은 잠자고 나서 배가 고프죠. 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먹는 겁니다. 착실하고 얌전하게 제가 설명을 따복따복 해드립니다. 1번, 2번 라이 화이바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추어탕을 끓일 때 어떻게 해금합니까?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탁 뿌리면 미꾸라지가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기생충이 배 안에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넣습니까? 두부를 넣죠. 그럼 얘네들 어때요? 난리 치다가 어디로 숨어들어요? 두부로 스며들죠. 미꾸라지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두부만 탁 떠내면 되죠. 그런 것처럼 라이하이바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20분 뒤에 먹는 겁니다. 라고 하시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럼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드시고 있습니다. 왜요? 뜯었겠다. 거기다 메모까지 했겠다. 뭐 오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임상됩니까? 안 됩니까? 인상되죠. 그리고 저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특징이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든 사업자든 다 컨택을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도 뭐예요? 사업자로 만들어버리고 사업자도 당연히 사업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업자로 만들어요? 회원가입하셔서 제품을 저한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돈을 받지는 않아요. 회원가가 얼마고 소비자가가 얼마니까 19만 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품의 돈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 제품을 회원가입하셔서 저한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담 굉장히 없어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 그러면 그런데 회원가로 드시려고 하면 교육을 5번 정도 들으셔야 됩니다. 알고 드시라는 신호입니다. 꼭 알고 드시고 그리고 아시고 나면 사실 이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근데 30%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때요?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오자는 대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뢰를 주죠. 어떤 신뢰를 주냐면 이 사업 처음 만나면 다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파는 거 못하고 나는 아는 사람이 적고 나는 말을 못하고 자신이 없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한번 와보세요. 저는 저를 신뢰를 많이 하게끔 제가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겠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면서 저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면 따복따복 5번 들으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PMC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PMC 안내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자로 약간의 변신이 오면서 약간의 욕심을 탁 냅니다. 처음엔 어때요? 싸게 먹으려고 왔다가 PMC를 졸업할 때쯤 나도 디렉터 가고 싶다. 나도 디렉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죠. 그럼 어때요? 디렉터 그림을 그려줍니다. 사장님, 디렉터 가고 싶으시죠? 자, 디렉터는 500, 300, 100인데 이 500주자의 A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장 성공하고 싶으신 분 저한테 3분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자, 이 3분을 소개받아서 그 소개한 사람에게 QI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스폰서라고 보겠습니다. 자, 나의 파트너가 A를 소개했습니다. B도 소개했고 C도 소개했어요. 자, 준비된 내가 자, A를 소개받았을 때 A가 yes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비된 내가 B를 소개받습니다. 또 yes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비된 내가 C를 소개받습니다. yes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뚜껑이 날아가 있습니다. 못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빌딩 뎁스입니다. 드라이빙 뎁스예요. 자,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스폰서가 A에게 no를 받습니다. 그리고 B는 니나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는 어때요? 앞으로 그 사람 좀 오지 마라. 네가 와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드라이빙 뎁스가 되지 않습니다. 뎁스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뎁스가 우리 사업의 핵심인 거 아시죠? 뎁스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뭘 펼치는 겁니까? 퍼스널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멈추는 거죠.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꼬를 틔워줘야 되죠. A의 파트너 찾아줘야 되죠. 누구야? 내가 후원을 통해서. 그 후원이 뭡니까? QI라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QI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아는 사람은 나죠. 스폰서가 아는 사람은. 자, 내가 아는 사람은 A죠. 스폰서와 A는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신뢰 있게 비전을 준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QI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안내를 하시면 돼요. 초보자는 뭐가 컨셉이다? 제품에 데모할 것.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제품이 들어가게끔 할 것. 네. 근데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는 받지 않습니다. 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줘서 비전을 보게 하는 게 저는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되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자, 2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자, 초보자 컨택이 아니라 바로 유경험자 컨택. 중요합니다. 저는 제 그룹에는 감사하게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약간의 경험자가 좀 있었고요. 30%는 경험자였고요. 그다음 70%는 초보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정착을 해주셨고 또 성장을 다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이제 초보자가 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한 4, 5개월 전부터 또 유경험자가 이제 이게 엄청나다라고 할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컨택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제가 강의로 다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되도록이면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참조하셔서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자를 컨택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유니시티를 전달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참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자들은 유니시티라고 얘기하면 들어보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물어보면 늦지 않았냐? 내가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의 기회를 생각을 하죠. 들어보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달할 때는 유니시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바이오스라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전화로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나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프로의 복장이 중요합니다.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죠. 아마추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눈빛, 태도, 복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또 질문을 잘합니다. 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빠른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빠름은 시스템이 완성되고 난 그 다음 시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5년이 안 되거나 10년이 넘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5년이 안 된 회사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고비를 겪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5년이 안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7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로부터 유니시티가 지금 현재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물어봅니다. 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돈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개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없다면 과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님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이제 살짝 넘어가는 센스. 너무 막 얘기해버리면 자존심이 상해버리죠. 그럼 또 뒤를 안 듣습니다. 살짝 길을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살짝 질문을 터치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랬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마케팅을 분석하게 되죠. 이제 마케팅을 분석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경험자 컨택은요 꼭 질문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질문해야 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회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회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몇 군데서 일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는 좀 섬세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분이 죄송하지만 전자에 무엇을 했나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무엇을 했나요? 왜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경험한 건지 아니면 전자에 많은 경험을 했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왜요? 거기에 따라서 멘트가 달라집니다. 경험을 한 가지 했느냐 아니면 많은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멘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꼭 묻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을 제가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 제가 이 회사를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국내에 수천 개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유니시티만 알 뿐입니다. 타사를 제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마케팅의 구조가 뭔지를 꼭 알으셔야 돼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마케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멘트가 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마케팅 무엇을 했느냐? 크게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이너리 구조죠. 두 줄 마케팅이라 그래서. 자, 이 두 줄 마케팅은 뭡니까? 대실적 무한 누적은 풀어주지만 소실적을 풀어주지 않죠. 그렇죠? 어떻든 이게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방판이 있습니다. 순수 방판이 있어요. 방판만 했던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이나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H사나 이런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은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죠.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저희는 2차 보너스가 유니 레벨로 되어져 있죠.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제가 꼭 물어봅니다. 뭐예요? 바이너리를 했느냐, 방판을 했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어웨이를 했느냐, 아니면 유니레벨 마케팅을 했느냐를 꼭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에 묻습니다. 마지막에 뭘 물어보느냐? 결과를 냈느냐, 직급, 결과를 냈느냐. 자, 이 결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또 멘트가 또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묻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브레이크웨이 방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판이 약간의 유니레벨이 가미가 돼 있던 방식을 했어요. 저는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이 경험 속에서 얻은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직급을 왜 물어보냐 그러면 직급을 왜 물어보냐면 방판 업계 요것만 독특합니다. 방판 업계에서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와서 적응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직급이 낮았던 게 좋습니다. 방판을 하셨던 분일수록 직급이 낮았을 때가 여기 문화를 빨리 자기 걸로 만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른 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판부터 보겠습니다. 방판 경험자의 특징은 사람을 매출로 봅니다.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매출로 봐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얘기할 때 내 주변에 A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B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C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A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100억을 매출을 띄웠고 B라고 하는 사람은 50억을 띄웠고 C는 막 전국을 강탈을 시켰고 전국에 센터 없는 곳이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로 사람을 표현할 때 매출로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 어때요? 주로 매출을 많이 띄운 사람 위주로 컨택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경험자 컨택은요 반드시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분의 과거 경험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딱 들어보면 속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구나. 그런데 그게 표정 속에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나타나면 안 되죠. 대단하십니다. 아우, 대단하셨네요. 아우,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사람은 누구나 왕년에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이 만약에 이 문화를 빨리 익숙해져 버리면 어때요? 초보자보다 또 빠릅니다. 그 빠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요? 가식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냥. 근데 대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 앞에서 반전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 스폰서와 나는 코드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괜찮은데 유니시티 회사 괜찮습니다. 제품도 괜찮아요.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코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리더와 나는 일을 못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옳은데 그게 맞지 않다라고 앞에서 반박을 해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코드가 안 맞네. 나 이 사람하고 일 못해. 이래가지고 어때요? 유니시티는 괜찮으니까 유니시티 속에서 리더를 찾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 경험입니다. 네, 오늘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방판 쪽에 경험하시는 분 억하심정 갖지 마세요. 네, 마지막은 다 좋게 돌아옵니다. 네, 아, 겁나요. 요새는 강의하는 게 무서워. 네, 제가 하는 방법은 무조건 인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조건 인정을 하게 되고 방향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사업을 잘 풀어나갈 것 같은 사람 컨셉과 그분들이 보는 컨셉이 완전 반대예요. 너무너무 틀려요. 본인은 아, 이 사람 일 못해 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인정. 아, 그래요. 일단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언제 내드릴까요? 사실은 그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그분이 유니시티를 만났고 유니시티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 스폰서의 마음을 알 때가 옵니다. 언제쯤이요? 늦으면 3개월, 빠르면 한두 달 안에 이 문화가 익숙해지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때까지는 뭐예요? 인정과 예. 저는 뭐만 하고 있어요? 아, 듣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듣는 거 예. 그래서 계속 듣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왕년에 한가닥 하시는 분 특징이 뭐예요? 스폰서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본인이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아, 들어주면 돼요. 아, 예. 제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네.
네네, 네, 네네, 아, 예.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파트너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님,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왜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속이 천불이 나더래. 근데 나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예, 듣고 있더래.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반박하시면 안 돼요. 반박하시면 바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이 리드와 나는 코드가 안 맞구나. 그래서 뭐예요? 코드 맞는 스폰서를 찾아 떠난다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문화를 알 때까지 인정해주고 그분이 이분 만나주세요. 서울에 있으면서 거제도에 만나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해남 끝에 만나달라고 한다. 근데 제가 또 물어보죠. 똑같이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은 예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전자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도 묻습니다. 아, 그러면 그 회사는 마케팅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또 묻습니다. 직급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래 묻습니다. 들어보니까 영 아니라 생판. 아니면 어때요? 거기다 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보고 해남 끝까지 가래. 나 서울에 있는데. 그럼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갑니까? 왜 제가 가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파트너를 위해서 갑니다. 내 시간이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가줍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QI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분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스폰서에 대한 서운함은 없어요. 왜요? 스폰서가 최선을 다해서 간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예요? 불편한 진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또 붙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람 또 붙여. 또 갑니다. 또 예예합니다. 마케팅을 또 풉니다. 그분들의 특징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케팅 푸세요. 가서 뭐만 풀면 돼요? 마케팅만 풀면 되죠?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QI를 합니다. 저 마케팅만 풀지 않습니다. 왜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노를 안 합니다. 마케팅 됐고요. 글로벌 기업 제품은 좋은 거 다 알아요. 됐고요. 이러죠. 대부분. 그러면 제가 어때요? 아, 예, 그렇죠. 제가 마케팅만 풀겠습니다. 해놓고 그래도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제품의 판매 1위가 이건데요. 이러면서 싹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이건 살짝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살짝만 얘기한다는데 그것도 우회할 거라, 그죠? 그러면서 제가 회사 소개를 살짝 하고 왜 유니시티가 뜨고 있는지 타이밍까지 살짝 넣어요. 그러면서 마케팅 어차피 풉니다. 근데 앞에 뭐예요? 나중에는 마케팅의 비전 보는 게 아니라 전자에 했던 그 5분, 10분 멘트 때문에 그분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면 어때요? 마케팅은 풀락하면 뭐만 풀고 있어요? 마케팅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그럼 어때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디가 멀어요. 그럼 멀어서 못 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무 솔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디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착하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코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유니시티 안에 들어오시면 참 좋겠지만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해봤더니 뭐가 안 되더라? 돈이 안 되더라. 그리고 리더의 흠집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일 잘하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만 아이고만 아이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경험자는 반드시 어쩌라고요? 인정해 줄 것. 왕년에 했던 걸 인정해 줄 것, 들어줄 것. 설사 아닌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줄 것. 그리고 핵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방판의 핵심은 뭘까요? 자, 여기서 핵심을 잡아줍니다. 방판의 핵심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뭐 강조하셔야 돼요? 시스템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많은 매출을 띄우고도 왜 떠나셨습니까? 바로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열심히 하셨고 회사가 받쳐주지 못했고 그리고 마케팅이 뭐예요? 마케팅도 열악했지만 시스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결과를 못 낸 겁니다. 아니면 결과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롱런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인쇄적인 소득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유니시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판도 어떤 분은 이래요. 방판도 해봤고 국내 기업도 해보고 대표이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글로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멘트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뭐였습니까? 바로 네트워크이고 글로벌이었죠. 근데 글로벌 중에서도 시장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회사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유니시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유니시티는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판 쪽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온갖 자료를 제가 다 보여줍니다. 컨택할 때는 이런 자료를 쓰고요. 제품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CD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QI 차트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것만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겁니다. 전국의 센터가 60개가 넘습니다. 지역에 한계가 없습니다. 나라의 한계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은 서울에 계시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에 있다. 그럼 그쪽 센터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네, 내가 광주 가서 뛰면 서울이 흔들흔들, 서울이 뛰면 광주가 흔들흔들. 왜 그랬습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알아듣습니다. 왜요? 경험자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에는 뭐예요? 제가 시스템을 강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바이너리 보겠습니다. 네, 바이너리. 자, 이 바이너리를 경험하신 분 있어요? 자, 이 바이너리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분들은 이제, 일단, 네. 아까 이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매출 많이 띄우시는 분을 순서대로 스폰서한테 미팅을 시킨다 그랬죠. 근데 바이너리 구조는 그렇게 미팅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내 밑에 누구를 줄랑겨 이렇게 들어옵니다. 바이너리는 어떻습니까? 한 줄은 어떻게 스폰서가 잡아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한쪽은 누가 달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스폰서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구 조건이 뭐가 나옵니까? 한 라인 달아서 키워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 라인이 대실적이죠. 그리고 후레쉬 아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당을 안 풀어주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을 다 받는 구조죠. 근데 이분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한 내가 달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피해갑니다. 아, 그러시죠. 일단 남는 내가 있으면 제가 드리죠. 웃으면서. 근데 현재 남는 내가 있다 없다? 예,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드리죠. 남는 내가 있으면 왜 제가 안 드리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실적을 풀어주는 거에 강조를 합니다. 자, 마케팅을 비교 분석할 때 저희는 유니레벨이죠. 네, 유니레벨이고 세 라인을 육성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개의 그룹을 육성을 시키는 거지만 디렉터까지는 어때요? 꼬란지 100만 점은 소비 매출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어드리냐면 대실적과 소실적을 구분을 시켜서 대실적을 풀어주는 구조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실적을 받아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대실적을 풀어줍니다. 몇 프로까지? 네, 많게는 10%까지, 작게는 5%. 이렇게.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게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나 마케팅의 대실적을 강조를 하고요. 아까 제가 방파는 뭘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스템을 강조한다 그랬죠. 바이너리를 했던 분들은요. 일단은 대실적을 풀어주는 걸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바이너리 구조의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누군가의 A줄이 있고 B줄이 있습니다. 자, 대실적과 소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누군가의 소실적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추천한 스폰서가 사라지면 어때요? 그 추천 파트너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라인을 띠다 붙이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찍어보면 알아듣습니다. 하나 더 누군가의 소실적의 소실적은 저주의 레그라 그래서 누가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알아듣습니다. 왜요? 경험자니까. 그 경험자가 뭐예요? 딱 느낌이 옵니다. 왜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왜요? 핵심을 얘기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곳은 대소가 없죠. 볼륨 마케팅이니까. 누군가의 소실적인지 대실적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볼륨 마케팅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실적을 함께 풀어줍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구 조건이 올 때는 뭐예요? 살짝 피해가는 센스 아셨죠? 거기서 됐고요, 안 되고요 이러면 어때요? 또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 코드가 안 맞구나. 이래서 어때요? 떠나갑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제 팀 속에 다 계십니다. 바이너리를 하셨던 분, 방판을 하셨던 분, 어떻든 브레이크웨이를 하셨던 분, 유니레벨을 하셨던 분 다 계십니다. 근데 다 계시는데 초기 3개월 속이 좀 썩습니다. 네, 속이 좀 썩어요. 그래서 사리가 좀 많이 나옵니다. 흑사리, 백사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람이 있습니다. 왜요? 캐리어가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한 번 최고 직급 되어 보신 분 또 최고 직급이 됩니다. 자기 캐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 스폰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경험자들은 너무너무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처음부터 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시스템만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냥 시스템만 타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그룹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요일 저녁입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것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끔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안내자 역할과 저는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줍니다. 본인이 미팅을 붙이면 미팅은 해줍니다. 철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깨달아서 나중에 보면 명단이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 잘할 것 같은 명단, 나중에 못할 것 같은 명단 속에서 다시 명단을 바꿔줍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브레이크웨이 방식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잘 배우신 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네, 사람에 따라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강조하셔야 될 게 바로 유지 볼륨을 강조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브레이크웨이 방식이나 또 글로벌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보면 유지 볼륨이 굉장히 셉니다. 이 유지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파는 걸로 가는 거죠. 어떤 회사는 뭐 400, 어떤 회사는 350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못 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경우도 그래서 또 어떤 회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롤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 하버의 파트너가 어느 날 전산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로요? 위로 싹 롤업이 돼버리죠. 그런 그 함정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유지 볼륨이 저희가 약합니다. 제가 포인트를 잡을 때 유지 볼륨이 약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라인이 많습니다. 최고 직급을 가는데 작게는 12레그, 많게는 15레그, 더 많게는 20라인. 20라인을 육성시켜야 최고 직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3라인만 육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죠. 더 쉬운 거는 유지 볼륨이 굉장히 약합니다. 직급이 낮으면 10만 PB, 직급이 높아도 저희가 25만 PB입니다. 자, 25만 PB로 다시 하나 풀어줍니다. 25만 PB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25만 PB 쓸 수 있는 3사람만 소개하고 그 밑에서 또 3사람만 소개하고 자, 이렇게 해서 12세대까지 다 찼을 때 우리가 20억 이상의 월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얘기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쪽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멘트를 날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특징은 시스템이 너무 강합니다. 일요일도 없고 밤낮 주야도 없습니다. 밤에는 일주일에 2번 홈미팅, 일요일도 미팅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미팅하다가 볼 일을 다 못 봅니다. 그리고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전혀 없습니다. 왜요? 미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케팅이 어려우니까 정신교육을 강하게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멘탈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하면 기본 10년은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10년. 지금 50만 원밖에 벌지 못해도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해도 머릿속에는 뭐예요? 그래도 10년은 해야지. 자,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200만 원만 받으셔야 돼요. 어떨까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회사 가서 그 얘기 하시면 몰매 맞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고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200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죠. 디렉터를 뭐예요? 한 달 만에 가시는 분. 기본 3개월 만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빠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1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쳐다보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10년 뒤에도 디렉터만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디렉터만 유지해도 나 10년 동안 유니시티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쉽고 빠르니까. 근데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아. 특히나 브레이크웨이 방식. 이쪽은요, 100만 원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은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100만 원씩 10년 들어와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10년은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이쪽에 계셨던 분들은 주로 오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하신 분. 이분들은 마인드가 좋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너무 강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에 질려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 미팅이 많아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훌쩍 컸습니다. 근데 아이와 추억이 없습니다. 아이는 컸는데 아이와 추억이 없어요. 왜요? 미팅 쫓아다니다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이 잘 돼 있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 하나로 알아듣습니다. 간출하다라는 걸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뭘 얘기합니까? 아까 유지와 새 라인만 육성해도 저희는 최고 직급을 갈 수 있습니다. 자, A사다. 에메랄드가 최고 직급입니다. 알아듣습니다. H사다. 마스터가 최고 직급입니다. 알아듣습니다. 잘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세 라인으로 최고 직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하시면 돼요. 포인트를 잡으실 때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마케팅을 똑같은 마케팅을 풀어도 그렇게 풀어줍니다. 자, 유니레벨 보겠습니다. 유니레벨은 어떨까요? 보통 단계 마케팅이죠. 네, 짧게 끝납니다. 저희는 뭐예요? 세대 마케팅이죠. 깊게 풀어주죠. 유니레벨도 마찬가지로 짧게 끊어지기 때문에 레그가 많습니다. 여기 역시도 많게는 15개, 적어도 12개. 기본이죠.
그리고 얇게 풀어주니까 어때요? 퍼스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12세대까지 깊게 풀어주기 때문에 라인이 어때요? 3개만 육성해도 얼마까지요? 계산상으로 얘기하자면 월 22억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지 볼륨이 좀 셉니다. 뭐 하시라고요? 여기는 유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풀 때는 대충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뭐래요? 인정하고 들어줄 것. 처음부터 뭐예요? 그분의 생각을 막지 말 것. 그리고 때를 기다려줄 것. 그리고 시스템 속에 그냥 넣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부딪히면 안 돼. 대다수가 유경험자가 들어오시면 스폰서와 부딪힙니다. 10중 8구는 무조건 부딪힙니다. 왜요? 여기에 룰을 모르니까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죠. 그분은 이 룰을 모르니까 어때요? 인정 안 하죠.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큰 리더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주고 인정하고 마지막에 기다려주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험자는 이제 이렇게 무엇을 했느냐, 어떤 마케팅을 했느냐, 직급이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멘트가 좀 달라진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을 후속하는 거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후속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죠.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양육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폰서는 선장이죠. 이 선장이 키를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방향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방향 없이 떠돌면 안 되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3개월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파트너의 초기 3개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초기 3개월도 놓치시면 안 돼요. 초기 3개월을 놓쳐버리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초기 3개월을 놓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초기 3개월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기 3개월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3개월이 첫째 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째 딸은 우리가 확신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둘째 딸 보겠습니다. 둘째 딸. 자, 둘째 딸은 우리가 행동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 딸 있습니다. 셋째 딸은 셀프 리더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 3개월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의 초보자는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째 딸은 뭘 주면 돼요? 확신을 주면 되겠죠. 이 확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회사 제품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설명회를 계속 듣는 거고 제품 체험을 하는 거고 세미나 랠리를 오는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돼요. 둘째 딸은 행동의 달이죠. 자, 행동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스폰서님이 뭘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스폰서가 후원해 주는 걸 보면서 내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보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스폰서가 후원을 해줍니다. 후원하기나 말기나 관심 없습니다. 핸드폰 만지고 있고 오는 전화 다 받습니다. 제가 가끔씩 홈미팅을 할 때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본인이 초대해놓고 본인이 집중 안 합니다. 본인이 초대를 했어요, 초보자를. 근데 본인이 집중을 안 해요. 핸드폰 오면 만지작거리고 카톡 합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후원 받는 달에는 스폰서님이 하는 거를 보고 배우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폰서님이 딱 QI 들어가죠. 끼어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스폰서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끼어드시는 분 있어요. 본인이 본인 비즈니스를 망치고 있습니다. 망치는 것도 모르고 망치고 있어요.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인격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반성이라 그랬죠. 그 속에 예의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사업만 사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사업은 사업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도 내 사업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라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함께 가시는 겁니다. 내 새끼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무 새끼에겐 너무 차갑게 대하고 내 새끼만 오냐오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네. 자, 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야 셀프 리더가 되겠죠. 왜요? 스폰서가 하는 거 하고 했던 거를 보고 배워서 내가 언젠가는 내 파트너를 후원해 주는 게 셀프 리더의 달이죠. 자, 셀프 리더는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에 보시면 QI 능력이 있고요. 플러스 후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는 후원을 통해서 찾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찾아줄 때 뭐합니까? QI 하는 거죠. 걔는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데 경험자의 초기 3개월은 다릅니다. 경험자의 초기 3개월은요, 여기다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강조하고 제품을 강조하고 마케팅을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어디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뭘로 건너가시면 돼요? 바로 셀프 리더달로 건너가시면 돼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틀려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험자들은요, QI를 한두 번, 네,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스폰서님이 하는 QI를 한 번 내지 두 번 딱 보니까 복제가 바로 돼버립니다. 복제가 바로 돼버리니까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스폰서님이 계시고 본인이 있어요. A라고 하는 파트너, B라고 하는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스폰서는 A 줄기 파트너 후원하고 있고요.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B 줄기 후원하고 있어요.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왜요? 이게 바로 셀프 리더죠. 첫 달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는 어떻습니까? 초보자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스폰서 후원하고 있을 때 같이 가서 봐야 되죠. 보고 배워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후원하는 거죠. 이게 초보자고요. 경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자는 제가 아까 인정해 주라 그랬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로 셀프 리더의 달로 바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항상 잘 쓰는 멘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갖다 쓰세요. 이렇게. 그 멘트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멘트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본인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고, 내가 여기 A를 후원하고 있는데 안 왔다 이거지. 보고 배우라 했는데 딴 데 갔다 이거지. 벌써 나 무시한다 이거지. 이러면서 어때요?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초보자가 바라는 게 많을까요? 경험자가 바라는 게 많을까요? 경험자가 많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초보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경험자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각이 빠르죠. 나쁘게 얘기하면 눈치가 빠릅니다. 좋게 얘기하면 감각이 빠릅니다. 척하면 알아듣습니다. 작은 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 다 알아요. 그래서 벌써 스폰서 줄에 파악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스폰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분은 어때요? 인격이 안 돼 있는 분이죠. 근데 거기다 인격 안 돼 있다고 쏘아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 또한 어쩌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스폰서가 고마워질 때까지. 이 문화를 이해할 때까지 어쩌라고요? 그냥 기다리라고요. 답은 그겁니다. 기다리면 언제 깨닫습니까? 본인도 무시했죠. 더 무시하는, 그냥 무시 아닙니다. 앞에 개가 붙습니다. 더 무시하는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때 뭘 깨닫습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깨닫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짧으면 한두 달, 길면 3개월. 기다려주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굉장히 스폰서십이 좋아질 때가 와요. 근데 스폰서십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스폰서십을 요구를 합니다. 자꾸 내가 낸대. 제 어떤 파트너가 깜짝 저한테 얘기하는 거, 스폰서님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나 가방 내 손이 있어요. 내가 들면 돼요. 오늘 자기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가방 안 들어줬다고 혼났다는 거야. 혼을 엄청 났대. 그래서 내가 들어주면 고맙지만 어떻게 그걸 강요할 수 있습니까? 들어주면 고맙게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제가 어색해. 저는 우리 스폰서니까 막 들어주는 게 괜찮은데 내가 어색하니까 내가 막 기겁을 하거든요. 막 경기를 합니다. 됐고요. 제가 들게요. 그래도 꼭 들어주겠다 하면 그래도 미안하니까 다이어리 하나 제가 꼭 이렇게 듭니다. 이게 제 성격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랬다고. 그리고 스폰서가 강의에 올라오는데 호스트가 스폰서 칭찬 안 했다고. 대단한 스폰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랬대. 그랬다고 또 왜? 불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협화음이 또 생겨.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존경심이 우리가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거는 정말 탑 리더는 억지로 됩니다. 진짜 리더는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못 숨깁니다. 싫으면 싫다는 감정, 좋으면 좋다는 감정 그대로 드러납니다. 탑 리더는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리 연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되죠. 위에 스폰서는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트너는 어때요? 정말 아닌 파트너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래도 못 참겠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있는 게 낫다. 그럼 어때요? 참으세요. 언제까지? 더 한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될 때가 와요. 못 깨달으면 본인이 걸러집니다. 이 사업 걸러지는 비즈니스예요. 정착률이 70% 넘기는 하지만 30%는 걸러집니다. 본인이 못 견뎌서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걸러낼 필요는 없겠죠. 사랑을 담아서 존경하고, 감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자의 컨택은 어쩌라고요?
셀프리드가 바로 출발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3개월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유경험자 컨택 위주로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제 경험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는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있으나마난 스폰서. 반드시 있어야 될 스폰서. 반드시 없어도 되는 스폰서. 여러분들은 정말 있어야 될 스폰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뽑은 건데요. 비움과 채움, 채움과 비움입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감사합니다.